그러면 지금 사망사잖아요. 사망사로 업무를 하고 있고 지금 이양사로 진급을 앞두고 있는 거죠. 그렇죠. 물론 이제 내부 그게 있겠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배를 탈 수도 있고 아니면 승선의 임기가 끝나고 뭔가 다른 새로운 시작을 할 수도 있는데 미래에 대한 생각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이제 형님 말고 다른 항해사들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혹시 좀 미래에 대한 계획이 물론 이제 계획대로 흘러간다는 법은 없지만 좀 생각을 해둔 그 로드맵이 있으실까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대략적인 계획은 있는데 그렇게 지금 이런 말 하긴 이 나이에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인생이 계획대로 안 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쵸. 그러니까 지금도 많이 느끼고 있고. 크게만 계획을 짜려고 하는 편이고요. 그냥 다만 근데 이제 승선을 했으니까 사실 한 분야에서 너무 짧게 일을 하다가 나오면은 그것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을 하더라도 제가 승선할 당시에 수강사님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고 한 회사에서 최소 5년은 일해봐야지 내가 이 일과 안 맞고 이 회사와 안 맞다라는 걸 판단하고 할 자격이 생긴다고 생각한다고. 일단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그때 나가는 것이지 막 지금 힘들어가지고 도피하듯이 삶을 살면 안 된다라는 말을 많이 하셨는데 뭐 저도 그 말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편이고요. 사실 3년을 탄 걸로는 배를 안다. 내가 항해사로 좀 이제 내가 항해사로 배에 대해 좀 얘기할 수 있다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5년 정도? 5년을 타거나 또는 거기서 조금 더 욕심을 부려서 1급 면허, 그러니까 그게 1급 면허가 선장이 될 수 있는 면허거든요. 그래서 선장. 사실 캡틴이라는 그 캡틴 면허를 가지고 그 정도는 최소 가지고 내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근데 그것도 뭐 사실은 저의 지금 생각일 뿐이지 또 계획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대학원을 되게 가고 싶기도 하고 대학원.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국제법과 관련된 법으로? 것들을 공부를 되게 하고 싶고 배에서도 어. 되게 그런 거 관심 있게 보는 편이어서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하고 싶은데 만약 기회가 되면은 또 어떻게 휴직을 하든 뭘 해서 내려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서 이제 내가 기회가 왔을 때 언제든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중요하죠. 이제 주어진 시간에 영어 공부도 하고 뭐 특히 물론 배 업무를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편입니다. 왜냐면 그렇죠. 스스로 저는 사실 그렇게 제 스스로가 일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거에 있어서 좀 더 다듬을 부분이 많다 생각하고 또 배가 대부분 업무를 영어로 해요. 그래서 사실 그 영어를 실력을 향상시키는데도 도움이 되고 또 우선순위를 정해서 자기 개발을 좀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계획은 지금 일본어 공부도 하고 일본어도 계시죠?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한 두세 살 때 전에는 일본어도 하고 이제 학교 때 저는 독일어 프랑스어도 했거든요. 많이 그 하시죠. 언어도 좀 다시 이제 꺼내서 공부를 하고 이제 한 언어당 한 1년, 2년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저도 이제 최근에 이제 유럽 여행을 한 달 다녀왔잖아요. 네. 그 프랑스 파리 여행 갔을 때 호스텔에서 라운지에서 만난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은 약간 글로벌 방산 쪽 항공 우주 좀 큰 회사 누구나 들으면 알 법한 회사를 다니고 계신 분이었는데 그분이랑 대화를 하는 우연한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이제 세상에 실력 있는 사람은 너무 많다. 세상에 날고 기는 사람은 많고 일 잘하고 공부 잘하고 뛰어난 사람 너무 많은데 결국에는 매력 있는 사람, 흥미로운 사람이 뽑힌다. 그리고 그 사람이랑 같이 일하고 싶다. 저는 그분께서 해주셨던 그 말씀이 되게 기억에 남고 제가 또 그분이 해주셨던 말씀 중에 또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좀 이거는 저도 한국인이고 좀 불편러가 있을 수 있어요. 불편러가 있을 수 있는데 그분이 이제 전 세계 이제 비즈니스 출장이나 또 컨퍼런스나 발표를 전 세계적으로 다니시다 보니까 또 한국에도 그 방문을 하셨거든요. 한국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많이 말해줬어요. 한국인들이 요즘 성공을 많이 외친다. 성공을 많이 외치잖아요. 우리 유튜브, 지금 이것도 유튜브지만 유튜브를 봐도 월 몇천 버는 방법 아니면 외제차 막 이렇게 특히 외제차나 한강뷰가 너무 거론되고 있고 그 성공파리 유튜버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너무 그 성공이란 단어 그런 거에 많이 노출되는데 미디어나 우리 생각이 그래서 성공을 많이 갈구를 하는데 본인이 각자 본인만의 성공에 대한 인식, 성공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못한다. 그런 말이 전 기억이 났거든요. 그리고 한국인들이 이제 사는 세상 속에서 세계관이 그냥 그 한국 속에 갇혀 있는 거. 그쵸. 그게 되게 크죠. 저도 이제 유럽 여행 가서 느꼈던 게
그냥 유럽 사람 중에서 예를 들면 런던에서 태어나서 학교를 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나왔다가 대학교를 저기 독일을 갔다가 뭐 회사를 스페인에서 갔다가 또 이직을 독일로 하고 거기서 뭐 미국이나 남미나 아시아 사람 만나서 뭐 결혼을 하고 아니면 뭐 친구들도 다양한 국적 문화 사람들이고 뭐 연애는 또 한 번만 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뭔가 사는 그 세계관이 정말 그 대륙과 전 세계인데 우리나라는 물론 이제 교환학생 유학 아니면 뭐 다양하지만 해외로 비즈니스나 취업을 하시는 분도 많지만 보통은 이제 한국에 갇혀 있잖아요. 그렇죠. 그나마 확장을 시키자면 지방에서 서울 올라오는 정도? 근데 이거는 저도 한국이지만 한국 까는 게 아니고 한국이나 나라가 되게 코딱지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코딱지만한 나라를 또 38선 나눠가지고 더 코딱지만해졌는데 그 속에서 우리의 모든 가치관과 세계관이 정해져 있고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어쩌다 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뭐 가서 뭔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뭐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는데 한국인들은 되게 좀 똑똑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똑똑하죠. 이제 조선시대 때부터 공부를 주로 강조를 해왔던 나라들이기도 하고 어떤 지적인 것에 대한 갈구가 되게 크고 아냐 지식을 아냐 모르냐 이걸로 되게 평가를 많이 받는 사회이기도 하고 실제로 공부도 많이 시키고 근데 이게 계산과 이제 머리 회전이나 계산은 되게 빠른데 조금은 뭐 멀리 보고 넓게 판단하는 것들은 부족하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좀 지혜로운 판단을 하려면은 이게 남의 눈치를 좀 안 보고 맞아요. 자기 주관을 가지고 좀 해야 하는 게 있는데 어찌 보면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 시선이 좁아지는 경주마처럼 달려야 하니까 시야가 어떻게 보면 좁아질 수밖에 없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눈앞에 있는 그렇죠. 상황이나 양옆의 사람만 바라봐서 그렇죠. 예를 들면 외국엔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충분히 뭐 티모시 샬라메 이런 사람들만 봐도 콜롬비아대 이런 아이빌리그 대학교를 가는데 자퇴를 하고 그 사람뿐만 아니라 되게 다양한 뭐 많은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외국은 그쵸. 그런 어떤 그걸 포기하고 여길 가 이런 사례가 되게 많은데 맞아. 한국은 서울대를 가야 하고 갔으면 무조건 뭐 대기업을 가든 뭐 사법고시를 치든 로스쿨을 가든 사자 직업을 해야 하고 그런 것들이 되게 하고. 정해져 있고 그런 것거나 뭐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하거나 햄버거 집을 차리거나 이렇게 되면 그걸 왜 이렇게 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기본적인 가치관 자체가 그냥 경쟁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로부터 좀 자유로워져서 좀 더 넓게 보는 시각을 가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근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좋은 학벌도 아니고 뭐 그렇게 내가 대한민국 상위 1% 안에 드는 지능을 가진 것도 아니고 하지만 그럼에도 내가 가진 것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맞아요. 그걸 어떻게 잘 이용해서 그러니까 넘버원이 되기보다는 진짜 되게 온리원이라고 해야 할까요? 특이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다라는 그런 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고 그게 이제 자기 사고를 좀 더 넓혀야 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게 되게 쉬운 과정은 아닌 것 같고 일단 스스로가 어떤 도전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책을 읽느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정말 마인드셋이나 사고나 계속해서 이제 이어나가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다 알잖아요.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 근데 그 환경이 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나 뭐 집안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어떤 일을 하느냐도 중요한데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도 그 일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일을 하고 그 일을 대한 나의 자세?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전공이 이러고 이 회사 들어갔으니까 이 일을 한다. 그래서 월급 따박따박 받고 산다. 뭐 이런 생각이 있는가 하면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습득을 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뭐 이 일에서 내가 1인자가 되는 게 뭐 중에 또 이걸로 나의 또 새로운 나만의 그 노하우나 뭐 사업이나 그러니까 아니면 그것으로 정말 좋은 영향력 끼치는 거 있잖아요. 그게 한 끗 차이인데 정말 큰 것 같아요. 나중에 이게 점점 그 축적돼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다른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똑같은 학교 나와서 똑같은 전공, 똑같은 회사에 똑같은 직무를 하더라도 이거에 대한 나의 애티튜드랑 어떻게 또 이제 또 퇴근 후의 나의 삶이나 주말의 나의 삶이나 모든 거 있잖아요. 사람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그런 것들 이제 옆에서 바라보는 시선도 충분히 다를 거라 생각하고 사실 그런 사람들은 말을 한 마디 몇 마디 섞다 보면은 그 사람의 수준이 드러나죠. 그쵸. 그렇게 정직하게 자기 과정을
충실하게 잘 밟아온 사람들은 그게 보이지 않으려고 해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요즘 우리도 MZ인데 이제 뭔가 40, 50대 분들 아무래도 말 좀 하고 잔소리하고 조언을 하면 꼰대라는 단어가 불쑥 튀어나와 버리는데 저는 좀 다른 생각? 정말 이게 자기 고집을 부리고 근거 없이 말하면 꼰대 맞고 보통은 제가 만났던 사람들은 너무 성숙하시고 뛰어나시고 좋은 사람들 만나가지고 배울 점 많은 분들을 만나서 저는 꼰대라는 생각을 단 한 번 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지만 저는 이제 그런 사람 어쨌든 뭐 상사 내지 부장님 임원분이지만 그분들을 대할 때 막 두렵고 떨리고 꼰대다 이런 생각보다는 이분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 그리고 이런 질문을 나한테 왜 하실까? 그리고 이미 다 아실 텐데 그렇죠. 고마운 선배였죠. 고마운 분이었죠. 왜냐하면 항상 질문을 왜? 넌 어떻게 생각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단언해서 가르치려 들려 하지 않았고 너가 해봐. 너가 한번 해볼래? 너가 한번 시도해볼래? 너는 어떻게 생각해? 왜? 이게. 근데 누군가는 그 왜라는 질문을 받을 때 겁나 까다롭네 하면서 왜 자꾸 왜라고 묻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것이 너무 좋았어요. 그분이 그냥 고지고대로 다 알려주셨다면 저는 얻는 게 있었을까? 그렇죠. 어쩌다가 제 전에 다니던 회사 선배님들 샤웃을 하고 있는데 근데 뭐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선배들의 조언을 사실 무시를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다만 그냥 맹신하지도 무시하지도 않는 그런 게 그러니까 사람은 다 상황이 다르고 입체적인 존재라 생각을 해서 좀 뭐든지 좀 비판적으로 생각을 하고 다만 경력이 없거나 내가 아무것도 모를 때는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것보다는 좀 더 그분들을 존중을 하고 이제 그거에 따라 진행을 해보고 아니다라는 걸 얘기를 해야지 무턱대고 막 반대를 하는 거는 되게 좋지 못한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어느 정도 좀 받아들이고 경험치를 쌓아 나가면서 자기 생각을 만드는 거니까. 네. 저도 이 해운 물류 쪽으로 방향으로 유튜브로 다양한 컨텐츠를 한번 기획해보면서 이렇게 남기려고 하는데 혹시 좀 어떤 컨텐츠를 담았으면 좋겠는지 한번 추천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근데 뭐 이미 잘 하고 계신 것 같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만약 궁금하면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물류와 관련된 사실 물류가 해운 물류는 국제 정치나 국제 정세와 되게 관련이 많이 돼 있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익숙한 그 국제 정세나 사건들이 어떻게 이제 이런 현직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그런 것들을 좀 뭐 영상을 찍든 뭐 아니면 뭐 오케이. 애니메이션을 만들든 애니메이션? 그건 좀 빡센가요? 그림은 제가 전혀 막 그거 뭐 지식 해적단 이런 것처럼 그런 어쨌든 유튜브들처럼 되게 뭔지 가독성 알 것 있는데 같아요. 사실 재미가 있으면 좋으니까 그쵸. 그런 것들 아무튼 너무 알겠습니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